자, 반갑습니다. 8월달이 됐습니다. 올림픽 여러분들 보시고 계세요? 보고 있어요? 관심 있게 보시는 분 있어요? 딱히 없나? 어제 이제 펜싱 또 금메달 땄거든요. 그래서 폐막식이 8월 1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여러분 너무 유명한 우리 침착맨님이 이제 가서 중계도 하고 계신데 가면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올림픽도 가서 중계도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언젠가 조금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그런 것들 경기를 좀 보러 가고 그러는 게 어떤 나의 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꼭 100개국을 10, 100, 1000 100,000만 아니군요. 내가 딱 강의 들었을 때, 내가 고3 때 강의를 나한테 해주시던 그 강사분이 계셨는데 국어 강의였어요. 최인호 선생님이라는 메가에서 지금 논술 담당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100,000만을 꿈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요 만은 그거예요. 1만 권의 책을 살아가면서 읽어야 되지 않겠냐. 1000은 뭘 것 같아요, 서로요? 아니, 100이 더 중요하겠다. 일단 1000이 그 다음 중요. 100이 뭘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100이 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100개국은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마지막 1000이 남았죠. 1000은 뭘 것 같아요? 월에 1000만원씩은 벌어야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지 않겠냐 라고 해서 100,000만이라는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100개국을 가서 나중에 세계의 어떤 축제들도 좀 보고 하는데, 그래서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하고 빠른 나이에 성공을 한다,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하고 저 100,000만을 이루는 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딱 대학교 붙고서 1학년 겨울방학 때, 정확히 이거죠. 그 대학생 됐을 때 나름 나쁘지 않은 대학에 갔거든요. 경희대에 갔어요. 그게 좀 애매해. 막 예를 들어서 서울대면 우와, 고려대면 이야 진짜 잘 갔다, 한양대면 이야 공대가 짱이지, 경희대면 약간 이렇게 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잘 갔나? 약간 이런 느낌. 잘하는 애들 중에 약간 수능에서 삐끗했을 때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학에서는 우리 서울대 반이라고 해서 S반이었던, 나는 수학 말고는 다른 과목을 잘 못했기 때문에 수학만큼 언제나 별종으로 다녔었고, 그래서 대학교 딱 1학년에 입학합니다. 응용수학과 입학합니다. 응용수학과 딱 가거든요. 정확히는 어플라이드 매스매틱. 그때 딱 이 생각을 했죠. 얘네들은 다 바보들이야. 공부를 못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1학기를 보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T 가잖아요. 붙으면 OT 간단 말이에요. MT 같은 거예요. 그때 미친놈이, 나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책을 한 권 들고 갑니다. 거의 미쳤죠. 그래서 버스 안에서 다들 갈 때 책을 읽었습니다. 진짜 책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얘네들이랑 나는 좀 다르지 라는 생각으로요. 거의 미친놈, 사회 부적응자죠.
그렇게 해서 1학기 때는 4.3 만점에 4.28을 받고요. 성적을. 그리고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1학년 2학기 때 돌연 휴학을 해버립니다. 이건 아닌데? 뭔가 이제 성적은 잘 나오고 대학 수학이 공부가 쉬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 느끼기에. 흰커벨이 못 적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돌연 휴학을 하고요. 이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강사 일을 시작했거든요. 뭔가 가르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부터 가르쳤었어요.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많이 모으지도 못했어요. 어차피 모든 생활비를 다 내가 내고 등록금도 내가 내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딱 500만 원이 여윳돈으로 남더라고요. 7월부터 12월이니까 7, 8, 9, 10, 11, 1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1월 4일 돌연 출국을 합니다. 빨리 여행을 가야겠다. 뭔가 달라져야지. 뭔가 계속 1학년 1학기 돼서 갔는데 공부를 하는데 똑같은 거야. 고3 때랑 뭔가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월 4일에 돌연 50일짜리 유럽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엄청 긴 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짧고요. 100일이 되지 않는 이상 여행은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딱 5개국 갔어요. 그때 유럽 여행 갔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인해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렇게만 돌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수능 보자마자 바로 면허를 따니까 유럽 여행 가서 렌트가 되더군요. 국제면 딱 1년 있으면 되거든요.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렌트해서 근데 진짜 이 500만 원에 비행기 값이 다 포함이야. 50일 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요때 이제 조금 사람이 사회성이라는 걸 그때 김경호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통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생존 사회성을 그때 좀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유럽의 게스트하우스들을 돌면, 유럽의 게스트하우스는 뭐다? 약간 지금의 막 우리나라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하면 파티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 그게 있어. 그래서 그 방탕함에 내가 기겁을 했지만 초반에 나중에는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다 치우고 파티하고 난 그 뒤는 치우고 밥하러 다니고 재료 준비해주고 그리고 낮에는 조금 여행하고 그러면서 지냈었거든요. 그러고 조금 방황을 하고 오니까 반가워요. 방황을 하고 오니까 군대 가면 학생들은 다 군대 가고 친구들 그러고 다 자기 길을 찾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철학과 복수 전공은 그때 해야겠구나. 여행하면 갔다 철학과 복전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뭔가 특이한 대학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독일로 인을 했던 이유도 있어요. 철학책을 그때 그 전부터 좋아했거든요. 근데 철학을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그 울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니체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독일 출신이라 그분이 공부했던 데도 좀 가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지금 뭔가 이렇게 쳇바퀴 구르듯이 살고 있을 텐데 약간 좁은 세계에서 대학교 가서 꼭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대학교 가서 꼭 여행도 진짜 많이 다니시고요. 조금 더 넓구나. 내가 앞으로 나가서 일할 곳은 생각보다 넓은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획일화된 공부 방법들이라든지 삶의 노선들을 정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도 누가 먹는데 이게 맛있대 라고 해서 먹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상이 넓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했으면 좋겠어서 꼭 대학교 가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수능 때 공부 잘해서 장학생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 장학금 다 탔으니까 그 돈으로 여행 보내줘 해서 대학 가기 전에 여행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꼭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여행을 가길 바랍니다. 그때 아니면 진짜 갈 시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파리 올림픽 하길래 그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요, 앞타임 1시간 동안에는 9단원을 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진도는 내가 알아서 조절할 테니까 두 번째 교시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주태 복습을 하는데 좀 할게요. 약간 이제 걸릴 거거든요. 이 절반이에요. 정석이 총 18단원인데 지금 이제 하고 나면 9단원이란 말이죠. 절반을 딱 온 시점에서 복습할 것도 많고 질문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주태 보기 전에 내가 개별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들은 좀 봐줄게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주태 보고 나서 우리는 2교시 동안에는 빡세게 수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9단원 할 거고요. 9단원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계수 뭔지 알죠? 계수 뭡니까? 계수가 뭡니까? 갑자기 너무 철학적인 계수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x제곱 y 있을 때 x제곱의 계수는 x제곱의 계수는 y가 되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x제곱 계수는 3y가 되는 거죠. x제곱에 곱해진 수와 문자를 다 통틀어서 말을 하는 거니까요. 이때 근과 계수가 뭔가 연관이 있대요.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 베이스입니다. 근데 근의 공식 베이스로 증명 한번 해드리고 근의 공식이 아닌 걸로 한번 또 증명해 드릴 겁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목이 좀 안 좋아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특강 기간 때는 꼭 이러더라고요. 민혁이 맞지? 아니 이게 현준이가 고민혁 현준이었지. 응? 현준이가 아니라 현석이. 미안해요. 최현석 미안해요. 현석이 근의 공식 좀 불러줘. 목이 아프니까. 이해이분해. 알겠습니다. 얼마? 네, 좋아요. 유도까지는 안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하나를 그러면 내가 알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놓으면 다른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이 길을 지나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때가 있는 겁니다. 문득 그냥 더해보고 싶은 거예요, 두 개를. 버스 기다리다가 갑자기 심심해서 이런 게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2a분의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b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b가 되고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괜찮나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정리가 되는군요. 근데 두 근의 곱은 4a제곱분의 마찬가지로 그냥 문득 두 개를 곱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b 되니까 b제곱
여기 뿔 많으니까 합차 공식 쓸 수 있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을 하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해주면 4a 제곱분의 b제곱끼리 사라지고 4ac가 돼서 a분의 c가 됩니다. 요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나? 예시를 이걸로 들어보시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이 있다고 할게요. 우린 이거 근의 공식 써서 다 근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근데 근의 공식을 쓰지 않고 두 근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a가 의미하는 거는 x제곱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4. 지금 중요한 거는 두 근의 합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게 중요해요. 두 개를 곱하면 그냥 앞에 거분의 뒤에 거 해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3차 방정식을 배우고 3차 방정식에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3차 방정식부터는 근의 공식을 배우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5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이 있거든요. 존재하는데 배우지 않을 뿐이야. 3차 방정식부터. 굉장히 복잡해. 궁금하면은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공식 알려줄 텐데 외울 수 없는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 근의 공식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명 방법을 약간 간소화해서 여기다가 적용해 볼게요. 자,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얘는 x 빼기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랑 얘가 지금 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서로야. 이 부분 전개만 해주세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좋아요.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계속해주세요. 좋아요.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고요. 그럼 얘가 다 같은 식이에요. 얘가 근이 이거였을 거고 그걸 다시 전개만 한 게 얘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a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있는데 이걸 묶으면서 a로 하면은 이렇게 뽑을 수 있고요.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 같은 식이니까 a는 a 문제 없고요. b는 여기가 되죠. c는 여기가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1번 등식, 2번 등식이라고 해서 내가 가로로 좀 써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b이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성립하고요. a 알파 베타가 b이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뭐야? c a 알파 베타가 c이다. 그럼 알파 베타는 a분의 c이다.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 게 두 번째 증명 방법이고, 이 방법을 나중에 키워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연결시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정석에 어디 써 있냐면요, 페이지로는 126페이지인가 여기가? 몇 페이지니? 126페이지에 요거는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책에다 단거나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포스트잇이 필요하면 불러줄게요. 포스트잇이 없는 분, 필요하신 분, 포스트잇.
안 하면 돼.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줄게. 포스티프합니다. 포스티프하면 포스티프합니다. 요 부분만 정리를, 주황색 글씨만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근데 3차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자, 129페이지 그럼 이제 펴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다 되신 분은. 그래서 기본 문제 9-1은 x제곱 마이너스 4x 위에다 쓰죠. 3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거를 근의 공식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할 게 많아져요. 차라리 근의 공식을 모르고 있다? 그 근과계수를 모른다. 그럼 근의 공식 써서 들어갈 건데 근의 공식도 알고 근과계수도 알잖아요. 그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근과계수가 편할까? 근의 공식이 편할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합이죠. 알파 베타 곱이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대칭식이라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즉 어떤 대칭식의 값을 구하는 데는 근과계수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합과 곱 자체가 대칭식이기 때문에 적용을 했을 때 쉽게 풀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접목을 좀 시켜보면요. 지금 여기 두 근의 합 아까 갖고 왔던 예시거든요. 그럼 4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달래요. 그러면 요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16 플러스 6이 22가 되더라 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2번까지도 괜찮아요. 2번은 두 근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식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46, 64 플러스 9 곱하기 4 해서 100이 될 거예요. 근데 3번부터 우리는 모르는 공식이에요. 5제곱 더하기 5제곱의 곱셈 공식 변형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자 하는 것을 찾을까? 가장 스트레이트한 방법이죠. 알고 있는 것으로
구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까? 방법은 두 개를 곱하는 것밖에 없겠죠. 제곱이랑 세제곱을 곱하면 5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일단 곱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두 개 곱하면은 찌꺼기가 남아요. 이렇게 하면은 알파 5제곱 되고 이렇게 하면은 베타 5제곱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얘랑 얘를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 얘랑 얘를 곱하면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을 구하면서 이 찌꺼기들을 처리해야 해요. 이 찌꺼기를 근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공통인수를 묶어버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서 알파 하나 남고요, 여기서 베타가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랑 얘는 값을 알죠? 2200이라고요. 22 곱하기 100은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를 제곱한 게 얘니까. 그래서 9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해서 2200 마이너스 94 36 해서 2164가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이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그 막말로 여러분들에게 보통 나오는 게, 그러니까 차수 높여서 나가는 게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구해라,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승 구해라, 알파 7승 더하기 베타 7승 구해라, 이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한 다음에 찌꺼기들 처리해주면 될 거고요.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일단 제곱하고 찌꺼기를 처리하면 되고요. 알파 7승 더하기 베타 7승은 조금 복잡합니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찌꺼기를 처리하고요. 알파 4제곱과 베타 4제곱은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전체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 3개에서 끝납니다. 차수 높이는 거는. 자, 4번으로 갈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절대값 기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곱의 값을 구할 생각을, 제곱으로 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 혹시 요 이론에 대해서, 절대값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 게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인 거 이거랑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자,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막 헌법 1장 1절처럼 알고, 1장 1절은 아니죠. 성경이죠. 성경 1장, 그래, 창세기 1장 1절처럼 이걸 외우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절대값 x는 x로 나가거나 마이너스 x로 나가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걔를 제곱한다는 건 얘를 제곱하거나 요 녀석을 제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 거는 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2번 제곱되면서 그냥 x제곱이 같아지니까 이거 생략하고 얘를 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제곱은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서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입해주면 16 플러스 12가 되면서 28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는 제곱해서 28이 된 거니까 뿔마 2루트 7인데 우린 그거의 절대값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2루트 7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5번
저거를 전개 요런 식으로 있으면 전개를 해보는 게 좋아요. 항상 전개는 아닌데요. 전개를 하는 게 5번에서 유용합니다. 그럼 알파 베타 마이너스 9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제곱이니까 대칭식인 게 확인이 되죠. 대칭식이면은 근과 계수를 써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겠네요. 10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해주시면 우리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걸 다 나와 있어요. 10 알파 베타 나와 있죠. 마이너스 30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면 마이너스 66 해서 마이너스 96 계산되고요. 6번 일로 가야지. 6번 분수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럼 통분해 보세요.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 이루어질 겁니다. 자, 6번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끝났죠. 그래서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 7번이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통분해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인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우리 9가 되고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100인 거 구해놨죠. 지금 이 문제의 특성이 뭐냐면 알파와 베타를 하나도 구하지 않고 전부 다 처리했어요. 알파와 베타를 구해서 대입하는 문제들도 간혹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는다가 핵심이고요. 여기서 몇 가지 그 포인트들 내는 거 절대값 나오면 제곱으로 해서 가는 거 요런 식은 전개하고 요런 식은 통분한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6번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쓸 거는 없을 것 같고 풀이 과정을 보여드렸으면은 저 6번은 이런 느낌도 역수근 방정식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역수근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쉽게 설명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은 0이 나와요. 근데 이거의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그 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고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베타 빼기 3은 0이라는 소리고요. 근데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문득 알파 제곱으로 놔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눴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4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3은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요 녀석을 자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게 얘였잖아요. 요 녀석을 보면서 내가 식을 살짝 수정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의 식을 거치면 마이너스 3의 베타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베타분의 1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마치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얘가 나오고 얘를 식변형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 같은 상황이라고요. 요 녀석에게 근이 알파 베타였다면 요 녀석에게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인 거죠. 그런데 얘네 차이를 보면 지금 요렇게 개수만 대칭시킨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화 시켜보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였다면 개수를 뒤집은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두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다를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 과정이 역수근 방정식에 대한 사실 증명이거든요. 이게 요거 문자로만 쓰면 이게 증명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한 구석에 요것만 작성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수근 방정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필요한 문제를 위해서 저는 조금 떼어놔야겠다. 그러고 우리는 기본 문제 5번으로 갈 겁니다. 기본 문제 5번. 경목쌤이 당신 칭찬을 참 많이 하시는데 한번 배우면은 습득력도 빠르고 잘 모르겠던데. 내 구단원까지 하시오. 그래서 사실 구단원 하고 잘 보실 거잖아. 이번에 신동중이 기말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잖아. 원래 그렇게 전통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아닌데. 자, 우리는 그러면 기본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2, 3, 4는요? 순서상 약간만 미룰게요. 일관성에서 5번이 그 답이거든요. 불쌍이죠. 그냥 자, 기본 문제 9-5번 보면은 사실은 요거 방법은 되게 많아요. 방법은 되게 많은데요. 우리 지금 배웠던 거를 기반으로 하나 설명드리고 다른 솔루션도 드릴게요. 루트 3 빼기 2 루트 3 플러스 2를 두 근으로 갖는다 하면은 얘를 이제 알파, 얘를 이제 베타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현우죠. 현우. 네, 다시 현우.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죠? 고마워요. 두 근의 곱은? 고마워요. 그 여기서 역으로 2차 방정식으로 되돌아가는 것 또한 가능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가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자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x 빼기 1은 0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런데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었다면요?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3이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 루트 3x 마이너스 3은 0이 답이었을 겁니다.
자, 수학에서 문제를 만드는 가장 기본 툴.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과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루트 3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시 휴대폰 번호 외우고 다니시죠. 자, 지금부터 10초 안에 내가 휴대폰 번호 말하라 그럼 말할 수 있죠. 지금부터 10초 안에 휴대폰 번호를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시작. 너무 빠르네. 미안해요. 이제 이것도 장치라고 생각하죠. 장부에 달아놔. 아씨 왜 이렇게 빨라요? 되게 빠른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순서가 같이 기억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A, B,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거꾸로 말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이 순서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서 고, 남.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보남, 파, 초, 노, 주, 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기억하고 있는 걸 하나씩 되짚어 가면서 역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 머리는 그 순서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서 역방향으로 했을 때 약간 뇌정지가 와요. 우리 두뇌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화학 공부하신 분 있죠? 수엘리벨 분탄칠 이거 공부하신 분 있죠? 원소 기호 거꾸로 말하라 그러면 못 말할걸요? 아마 못 말할 거예요. 쉽지 않을 거 아니면 오래 걸릴 거예요. 로딩 시간이. 왜냐면 우리가 순서가 같이 기억이 돼 있어서 그래요. 개념을 하나로 배운 것 같지만 순서를 같이 입력이 되다 보니까 역방향으로 문제를 내면 어버버 하거든요.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보통 선생님 아는데 실수했어요가 나오죠. 당연히 실수가 나오죠.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방식 자체가 인덱스 방식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2번으로 갈게요. 2-루트3을 가지고 개수가 유리수래요. 자, 우리 근해 공식 쓰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는 근을 뿔마로 가지기 때문에 한 근이 2 빼기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수라는 조건은 왜 줬냐면, 유리수 조건은 왜 줬냐면, 얘 봐요. 여기 지금 루트 3이 안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은 x계수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근해 공식 써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서 루트를 몰아주지를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루트를 몰아주면은 뿔마가 되는데 여기서는 몰아주지 못해서 뿔마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 개수여야지만 루트 몰아주기가 가능하잖아요. 이쪽으로 몰아주는 게. 그래서 유리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 근이 2 빼기 루트 3이었을 때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겠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4, 두 근의 곱은 1이 되겠죠. 여기서 두 근을 복원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다. 주의해 주시고요. 3번 2 플러스 i를 근으로 갖는다. 2 플러스 i가 한 근이면 2 빼기 i가 다른 한 근입니다. 그러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선생님 갑자기 베타가 어떻게 근인지 알았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 켤레 복소수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것도 공부했었고요. 그거는 마찬가지 이유예요.
어차피 루트가 발생해도 i가 발생해도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왜 개수가 실수라고 했어요? 다른 데서 허수가 발생하지 않게 허수를 몰아준 겁니다. 그래서 한 근이 2 플러스 i면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그 두 근을 더해주시면 4, 두 근을 곱해주시면 4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다까지 알 수 있고요. 선생님이 근데 아까 다른 방법도 있다 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한 근을 2 플러스 i로 잡으면 2를 넘기면 x 빼기 2는 i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2차 방정식을 여기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복원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 번만 연습 좀 해볼까요? 유제 11번. 유제 11번 간단한 문제예요. 정리만 한번 해보죠. 유제 11번. 간단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틈틈이 개념 문제를 외우고 있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틈틈이 개념 문제를 보고 있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서로 좀 피곤해 보이는데. 좀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 눈빛이 약간 죽었는데. 덩치봐도 금방 짓도 안 할 테니까 시트. 피곤하면 알았죠? 여기다 책상 밑에다 붙이지만 마. 알았지? 자, 가볼게요. 3-i가 한 근이니까 또 개수가 실수이니까 제인아, 다른 한 근은 뭐가 될까요? 아, 고마워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몇이 되는 거예요? 두 근의 곱은요? 천천히 계산해도 돼요. 9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 대입해주면 2 되겠죠. 잘했어요. 그래서 x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인 마이너스가 붙는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간단한 정리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자, 기본 문제 6번입니다. 갑자기 뭐가 복잡해. 뭐가 복잡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4일 거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플러스 1이지. 이거 플러스를 넣지. 그냥 1이었어. 이때 두 근을 2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2베타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근의 공식 써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 두 근의 합을 그냥 합이라고 적을게요. 두 근의 합은 3알파 더하기 3베타인데 그거는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4가 들어가서 12다. 두근의 곱은 두 개를 곱하면 2알파 더하기 베타 2베타 더하기 알파가 되니까 전개가 어렵지는 않네요. 그래서 5알파 베타 2배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미리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해주시면 16 빼기 2 하니까 14. 따라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5 플러스 28은 3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근의 합이 10이고 두근의 곱이 33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데 x제곱 개수가 1이네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2 x 더하기 33은 0이다가 되는 거고요. 2번 두근의 합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네요. 그럼 이거는 계산해놨죠? 14 그대로 들어가면서 14 더하기 여기는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가 되니까 그냥 4가 되겠네요. 따라서 18 곱은 얘는 천천히 전개할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정리해주면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알파 베타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두근의 곱이 1이고 두근의 합이 4여서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니까 6이다.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두근의 두 근이 아까 문제는 숫자로 주어진 거예요. 두 근이 뭔지. 근데 지금처럼 숫자가 아니라 얘네들을 이용해서 갈 때도 근계수를 통해서 쉽게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밑에 있는 거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몇 개만 연습할게요. 9번 7번 9번만 연습 좀 해보죠. 2분만 드릴게요.
자, 가볼게요. 7번입니다. 7번은 두근의 합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통분해 주시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두근의 합은 2,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진짜 여기 왜 마이너스야? 여기 플러스, 여기 뭐를 들리겠지? 이거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이 돼서 분수 처리돼도 문제될 건 없어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합은 마이너스 붙어서 가야 합니다. 플러스 4분의 1은 0까지 갈 텐데, 선생님 아까 전에 역수근 방정식은 개수만 뒤집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4x제곱 가운데 있는 건 그대로 내려오고 플러스 1은 0이 나오는데요. 네, 이때는 x제곱의 개수가 4인 형태니까 얘를 4로 나눠서 직접 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9번은 합 자체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돼서 미리 구해놓으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두근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4를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곱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돼서 그냥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얘가 나온 김에 우리 3번으로 가죠. 기본 문제 3번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거짓말을 했어요. 알파 20승 더하기 베타 20승도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 해봤자 알파 7승, 베타 7승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차수를 높여놨잖아요. 차수를 이거 진짜 계산하기는 안 시킬 거 아니야? 오메가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요? 네, 오메가입니다. 저번에 배웠던 오메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대요. 또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a는 0의 두 근을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b. 자, 여기서 두 근이 얘니까 두 근의 합은 이렇게 써야 돼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b. 두 근의 곱은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 되니까 그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요거 전개해버릴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를 이쪽에 하나 대입, 이쪽에 하나 대입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어떻게 식을 간단하게 만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가 하나 나오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b 플러스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알파 베타 자리에 b가 들어갔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a, b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a 빼기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로 식을 줄여주면 둘을 더해서 3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b는 3이 될 거고요.
따라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는 3이 아니었을 텐데 요거 잠깐만요. 어디서 못하겠네.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B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인 건 됐고 그쵸. A가 마이너스 1까지 말았네요. A가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B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저 2차 방정식을 보관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는 건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친구들입니다. 우리 이 곱셈 공식을 기억을 해보죠. x세제곱 더하기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라면 x세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플러스 1이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빼기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오는 요 상황입니다. 일단 요 두 개에다가 a 자리에 x, b 자리에 1만 대입한 거예요. 근데 얘가 나와 있으니까 나는 요 녀석이 눈에 띕니다. 양변에 그냥 지나가다가 문득 x 플러스 1을 곱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x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러니까 전개했더니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나와서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임을 압니다. 근데 얘가 x가 알파 베타였잖아요.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군요. 그래서 세제곱과 세제곱은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알파 20승 더하기 베타 20승을 구해달래요. 우리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알파 6승이 1, 베타 6승이 1이 되는 거니까 알파 20승은 알파 6승 곱하기 알파 6승 곱하기 알파 6승 곱하기 알파 제곱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베타 20승도 이렇게 줄이면 얘가 알파 제곱이 나오고 얘도 베타 제곱이 나올 거예요. 즉 알파 20승 더하기 베타 20승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알파 6승이 1이었기 때문에요. 왜요?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이죠. 왜요?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했더니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이미 우리 구해놨죠.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여기도 이 b는 1이니까 알파 베타도 1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1 빼기 2가 돼서 빼기 1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이거 근데 오메가 아닌데요? 우리는 보통 요런 방정식의 근을 오메가라고 부르고요. 보통 오메가 이 2차 방정식이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다른 근은 오메가 바 켤레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어떤 문제를 차용해서 온 겁니다. 이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합니다. 3번 문항이었어요. 기본 문제 3번 요걸 다시 한 번만 풀어보세요.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잠깐 쉬었다 하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